여의도 리포트 주민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오전에 가장 주목을 했었던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박상영 기자. 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포스코에서는 3개년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취임을 했던 권호준 회장의 어찌 보면은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의도에서는 총 12개의 레포트를 내놨고요. 이 가운데서 한 곳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레포트 알아보기 전에요. 포스코에서 발표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전략 이름 혁신포스코 1.0이라는 내용으로 4개의 아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화면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죠. 4개의 아젠다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철강,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우선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사업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거나 매각, 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여기에서는 상장 요건을 갖춘 그룹사들을 적절한 시기에 IPO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간소화입니다. 6개의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을 4곳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회사 측의 전망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회사 측에서는 우선 현재는 철강 쪽에 좀 집중해 있는 사업 구조를 이 청정에너지 쪽으로 좀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역량까지도 올려놓겠다라는 보관인데요. 이에 따라서 2016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은 지난해입니다. 62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78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 원이었는데 이것을 5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레포트 제목은요. 돈 잘 쓰던 큰형님은 잊어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선은 그동안 포스코는 한 차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은 기본이 조단위였죠. 굉장히 씀씀이가 컸는데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택했습니다. 투자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우선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 ROIC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바로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연결될지 돈을 쓴 만큼 그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현재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2014년, 15년, 16년까지 꾸준히 투자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선이 바로 이 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수익률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구조조정을 통해서 차입금도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측의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평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앞서서 회사 측은 2016년에 매출액이 77조 원 넘을 것이다 라고 목표를 했었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4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보다도 다소 공격적입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회사 측은 5조 원 전망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4조 원 초반입니다. 역시나 다소 공격적입니다. 이것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요. 우선 실적 우상향은 확실하다라면서 긍정적 포인트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의 레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더 이상의 무리한 투자는 없다. 역시나 투자 쪽에 포인트 맞추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이 증권사와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간지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3가지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3가지 매각 여부에 대해서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대우인터 그리고 포스코 엠텍, 동부제철 쪽에서의 인수를 추진할 것인가 3가지였습니다. Q&A를 통해서 그 정답도 나왔는데요.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과 관련해서는 이 매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0년 5월에 이 포스코에 피인수된 바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점은 3년 이내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아마 앞서서 시황을 통해서도 살펴보셨을 텐데 이 종목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이었죠. 기존의 루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사업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청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이 관점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지분 매각이 아닌 자체 구조 조정을 택하면서 현재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제철 인천공장 그리고 당진발전소 인수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증권사의 투자 포인트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유진투자증권은요,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에 34만 원이었는데 36만 원으로 올렸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목표가 36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현재까지 추정기간 23개의 증권사 목표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보면 포스코의 현재 목표가 컨센서스 37만 원 초반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 주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의 주가는 좀 내리고 있죠. 30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여의도 리포트로 나온 포스코에 대한 것은 긴축 재정, 그리고 일단 돈 되는 것을 좀 하겠다라는 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이 포스코의 강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3년 경영 전략 및 재무 계획을 공개를 했다라는 측면은 일단 내용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하락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축소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수익 전망이 밝은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어떤 성향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동안에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그 철강 원재료 가격의 약세 지속 이런 부분들 또한 역시 이제 향후 코스닥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 속에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체죠. 중국 생산 증가율이 일단 최근에 GDP 증가율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철강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포스코의 주가 움직이면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경영 체계로 3년의 어떤 사업 전략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좋긴 한데요. 그러면은 포스코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쪽이 더 큰지 아니면은 강점을 더 봐야 되는지 이 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오늘 나온 이슈는 어쨌든 그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도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는 리스크 요인을 좀 더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경착력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3년 경영 전략 및 재무계획 공개,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렇게까지 포스코가 초긴축을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예, 어떻게 해석해 본다라면, 이렇게 이제 해석한, 좋지 않다라는 상황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어떤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나왔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어렵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시작할 때는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좀 하락폭이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보유자분들, 이 포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포스코는 너무 길게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업황 자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회사 측의 전략을 중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 약 한 10% 가까이 올라간 3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0만 원 좀 유지가 돼야지 계속 보유가 될 것 같네요. 29만 원을 좀 밑에 좀 마진 노선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스코의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는 37만 원까지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부담 요인이 조금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절가 29만 원,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이재호 전문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의도 리포트 주민 함께했습니다.